참, 또 6월 1일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도장 찍는 연습을 참 그날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투표용지가 지역에 따라서 국회의원 보선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투표용지가 8장이 배부된다는데요. 8장 중에서 사람 이름 일일이 기억해서 이걸 골라서 찍는다. 야,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참 골치 아프다. 이거 우리 이제도 이렇게 그대로 가도 되느냐. 이런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채널 24K 하성영의 단도직입. 오늘은 우리나라 교육감 제도에 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뭐 교육이 한 나라의 100년 대계다. 이 얘기는 뭐 너무 식상한 얘기죠. 사람 어떻게 길러냈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성패가 좌우되고 그 사회의 성패가 당연히 거기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 뭐 상식이죠. 그 얘기 뭐 깊게 해야 됩니까? 자식들 가르쳐 놓은 거 없는데 몇십 년 지나서 이 나라는 참 번영하고 이럴 거다 이거 기대한다면 그런 부모들 가진 나라 그거 참 망쳐든 나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그리고 엄청난 교육열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교육열이라고 하는데도 이 교육 제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참 난해한 그리고 별도의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행 교육제도를 보며 전국을 이제 교육시키는 초중등학교, 대학을 뭐 일단 뺀다고 치고 현행 교육제도면 초중등교육학교의 전체적인 이 지도는 누가 합니까? 중앙정부가 하죠. 교육부에서. 근데 현장에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그 지역의 교육 대통령이라고 하는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과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동네에서는 김일성 수령동지가 엄청난 개혁운동가고 민족운동가로 가르쳐지고 어느 지역에 가면 뭐 분명히 또 다 반대 얘기하지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교육 현실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애들은 뭐 열린 교육 시켜야 되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알아서 하다 거의 가르치지 걸 포기한 그런 학교들도 많이 포기한 게 아니라 일부러 방기하는 거죠. 그게 열린 교육이니까. 그게 미래의 인권적인 교육이니까. 그래서 이 교육감이 뭐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심한 영향이 오냐. 한번 현행 법을 좀 보시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칭해서 이제 교육자치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몇 번의 이제 개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을 보면 제1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진짜 무슨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건지 한눈에 잘 들어오지를 않죠. 그죠? 한번 따져보실까요?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게 뭡니까? 초중등 교육에서 말이죠. 게다가 여기에 지방교육의 특수성이 결합하면 교육의 자주성하고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이 결합을 하면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법의 입법 목적이 딱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어떻게 될 거다. 그래서 그 결론이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주성, 전문성 모두가 지방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 지방교육이 교육자치법 시행 이후에 얼만큼이나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교육감이 이제 하는 게 뭐냐, 지방교육청이 하는 게 뭐냐 보니까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 이게 교육감하고 시도지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3장에 가면 교육감의 얘기가 나오는데 교육감이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 권한 등에 관한 내용이 이제 열거되어 있는데요. 제18조입니다. 시도의 교육학계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의 교육감을 둔다. 이항 교육감은 교육학계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제19조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계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그러니까 앞에 시도에서 담당하는 사무로 돼 있던 게 19조에 와서 교육감에게서 결국은 위임을 통하여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20조에 드디어 교육감의 관장사무가 나옵니다. 여기에 1호부터 17호까지 17가지의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교육감의 권한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다 읽긴 그렇고요. 한번 좀 보십시오. 기회 있으실 때. 하여튼 이 17개 조항이 뭘 뜻하느냐.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위해서 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규정도 만들고 예산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짜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교육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감을 누굴 뽑느냐에 의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시행되는 교육의 내용이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이 법조항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 속에서 반드시 현장에서 심각한 여러 가지 모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는 게 이 나라의 정치는 중앙의 정당 정치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판이 전국을 지배하지요. 그래서 중앙에서 좌파가 집권하면 전체 좌파 논리로 가고 우파가 집권하면 우파 논리로 간다. 뭐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지방의 교육은 그거와는 달리 지방별로 다르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어도 지방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앉으면 거기서는 김일성이가 민족의 영웅인 교육은 계속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순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 교육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조직 중에서 선생님들의 조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전교조죠. 그리고는 상대편의 교총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데올로기로 분파된 교육 현장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이 서로 다른 역사관과 사상을 배우고 자라게 될 거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현재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전교조 선생님들 교육시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난 사건이 한둘입니까?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후세들은 대한민국의 정설적인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북쪽에서 만들어진 조선 통사에 기초한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 역사 편수관에서 만든 역사, 그것조차도 칠락팔락을 하지만 그 역사를 배워야 하는 건지. 세 번째 모순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지역별로 교육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운영이 되지요. 서울 쪽에서는 그냥 24시간이 모자라게 애들을 공부를 그냥 몰아넣는가 하면 시골에 가면은 그냥 남아도는 게 이제 학교 생활이고 시간이고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도 있죠. 이런 지역별 교육의 불균형이 곧 뭘 말하게 되죠? 이들이 성장하면 대한민국의 성인이고 유권자가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의 미래의 생존 조건이 이 교육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미래가 같은 가치를 놓고 같은 역량으로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는 성인들끼리 자신들이 낳아놓은 후세들에게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에 대한 국론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를 않죠.
제마다 세상 보는 시각이 다르고 투표소에 가서 표 찍는 대상이 틀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저는 세계가 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가정교육이 우선 제우선적으로 안정적으로 후세에게 이어져야 하고 실시돼야 하고, 두 번째로가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이죠. 세 번째는 사회가 시키는 사회교육입니다. 학교 갔다 와서 틀어보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화면들, 그건 뭡니까? 사회교육이죠. 이 학교 주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런 온갖 현상들 다 사회교육 아닙니까? 이게 세 박자가 맞아야지 무언가 우리가 목표로 한 인격을 길러낼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 고민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죠. 지금 우리는 투표 때마다 그런 이상한 여론조사를 합니다. 20, 30대가 누구를 몇 % 지지하느냐, 40대는 누구를 하냐, 5, 60대, 6, 70대. 나이 순서대로 이게 무슨 선택하는 후보가 달라지고 정당이 달라지고 이데올로기가 달라진다. 이게 뭐 뜻하죠? 우리는 그때마다 교육이 칠락팔락 가치관이 바뀌었죠.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지금 40대들이 왜 그렇게 진보 그러고 그렇게 쏠리는지 아세요? 그들이 정교조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은 세대거든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경이 됐지요. 게다가 지금 20, 30대 뭡니까? 서구형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이런 교육 현장.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이죠. 이렇게 국민들 전체의 이질적 의식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나라 교육 현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좋겠다는 얘기냐? 인간이 사는 게 다 저마다 선택이 다르고 교육 환경이 다르고 그런 다양성이 유지되면서 그 속에서 서로 어우러져 사는 게 사회지 어떡하라고. 물론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이런 교육 현장을 누군가들이, 어떤 조직인가들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만은 우선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모순이 가득한 교육감 선거부터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 그 정당제를 참 위선적이죠. 사실은 어느 정당 어느 쪽 지지한다 뻔한데 정당제를 배제하고 교육기본법의 원칙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의 선거를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 나온 사람이 정당에 소속도 못하니까 정당의 지원도 받지 못하죠. 순전히 자기 돈으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웬만한 광역자치단체 전역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교육감 후보가 그 전역에다가 자기 이름 쓱 잡아가서 플래카드만 다 내다 걸려고 해도 플래카드 값만 5억 원이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돈 누가 내주나요? 그 돈 나중에 뭘로 충당되나요? 그러면 거기에 다 읍면동까지 거기에 종사하는 선거 종사자들 거느려야 될 테고 그 돈이 얼마가 들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조달하죠? 참 요지경 속입니다. 어떻게 조달하는지. 그러니까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교육감 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대개 임기도 끝나기 전 또 끝나고 나서 다 국립호텔로들 다 가게 되는 거죠. 이걸 교육감 선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를 뽑는데 돈의 똥통에 빠뜨려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자를 교육감으로 뽑고, 그리고 나서 똥통에 빠졌던 사건 때문에 또다시 호텔로 보내고 국립호텔로 보내고. 우리 왜 이 짓을 해야 합니까? 직선제 만능주의. 사실 이것이 만들어낸 우리의 모순과 부조리인데 이거 당장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서 정보중앙에서 임명하는 걸로 하자. 그것도 또 동의 안 할 겁니다. 지금같이 온 이유가 있었으니까. 한 이데올로기 정당이 전국의 권력을 장악하면 교육감을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사람 임명하면 안 되지 않냐. 그것도 말폐죠. 그래서 그 제도부터 지금 당장 바꾸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얘기하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고 나서 생각할 문제죠.
우선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거는 교원들의 노동운동과 전교조죠. 교육 현장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왜? 교육기본법에 분명히 그건 안 되게 돼 있는 거니까. 이 원칙을 지키자. 그러면 전교조라는 조직은 사실상 정당 추천제를 못하게 돼 있는 이 교육감선거에서 사실상의 정당 추천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교육감을 추천하고 공천할 수 없게 해야죠. 사실상의 공천이 있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내야 하죠. 그거는 분명한 불법이고 분명히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현상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감의 직선제를 차차로 점차적으로 폐지하고 나아가서는 결국 뭐까지 해야지 그 모순이 해결되느냐. 교육부를 폐지하는 데까지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논리적인 규결이 맞게 될 거다. 아니 여보 교육감 폐지하고 교육부까지 폐지해버리면 애들 어떻게 가르치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거는 차차로 우리 사회가 목표를 가지고 변화해 가야 할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전 교원을 교원 자격제화해서 교원들이 그 교원 과정 이수하고 거기에 자격을 취득하면은 자유롭게 사설 학교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해 줘라 이런. 그래서 무한대로 많은 학생들 이거 모집하게 하지 말고 일정하게 모집해서 가르칠 수 있는 학생 수를 제한하고 학생들은 자기가 배우고 싶은 선생을 골라서 그 선생한테 가서 배우도록 교원의 자격제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부의 예산은 그 교원들이 부패하고 돈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에게 자원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교육시설 다 나누어서 쓰면 충분히 시설 제공할 수 있고 그 예산 나누면 그 선생님들, 학생들의 극히 저렴한 실비만 받고도 그러한 교육 얼마든지 양질의 교육을 공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등학교의 집합교육 학교제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자격 있는 선생이 그렇게 학생 모아서 배우고 싶은 선생한테 배우고 그 선생님이 사인해 준 거 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 선택해서 자유롭게 대학 가서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공부하도록 해주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생기는 거의 모든 병폐는 학생들을 마치 병사들처럼 병영에다 모아놓듯이 학교장은 숫자로 따지면은 한 연대장급 되고 각 학년 부장은 대대장쯤 되고 선생님들은 뭐 소대장, 중대장 이렇게 돼가지고 학생들 군인 다루도 이렇게 하는 이런 제도. 그 속에서 성에 대한 문제, 폭력에 대한 문제, 각종 비리가 그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병영의 비리가 학교에서 똑같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소위 선진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치고 이렇게 큰 학생들을 다수로 모아놓고 하는 명문학교 가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까? 서구의 명문학교라고 하는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결코 많지 않죠. 학생 수가 그렇게 많고 나서야 그런 병영의 병리 현상이 생겨나지 않을 방법이 없지요. 그리고 나서 대학 교육을 정부가 쥐고서 이렇게 학생 수 조절부터 뭐 예산을 보조금을 준다 안 준다 갖고 대학에 목을 잡고 이러지 말고 대학이 자기들이 가르치고 싶은 학생들 마음대로 골라서 가르치고 싶은 내용 가르치고 학생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을 자율화시켜라. 이렇게 하여서 정부의 통제를 교육으로부터 차차차차 빼나가는, 없애나가는 이러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인간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그 속에서 교육감의 문제 이런 것들 해소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보 근데 그 얘기 너무 먼 얘기잖아. 이상적인 얘기잖아. 그래서 제1차적으로 이번 선거 이미 늦었습니다만은 다음번부터라도 우선 교원노조 소속의 교육감의 후보는 불법화해야 되겠다. 그것부터 좀 막아야 되겠다. 그거를 막지 않을 때는
완전히 교육감 선거가 이데올로기 대립 선거라는 모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없다면 교육감 뭐 10명이 나오든 20명이 나오든 그중에서 골라서 다수자가 하든지, 아니면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결선 투표를 가는 형식을 취하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 완강한 조직을 가진 쪽에서 이 선거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교육감 선거의 모순은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번부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번 선거에서도,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유권자들이 이러한 쏠림과 독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디에 표를 던져야 할 거냐를 이번 선거에서부터 현명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 자식들의 평생의 미래에 관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투표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명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